안녕하십니까. 김철현과도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직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으로 계약직 이외에 더 희한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파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견직 그러면 얼핏 머릿속에 파견직이 뭐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파견이라면 내가 이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거래처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열사라든가 이런 데 잠깐 나가서 몇 달 동안 일하고 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견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파견직은 그런 의미의 파견이 아닙니다. 자, 파견직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를 보면 여주인공이 아이유고 남자 주인공이 이선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아이유는 이선균이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만 ENC라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근무를 한다라고 보기에 좀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만 ENC에서 일은 하지만 사만 ENC의 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유는 소속이 어딜까요? 아이유는 1년 365일 사만 ENC로 출근을 해서 사만 ENC에서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유의 법적인 소속은 사만 ENC가 아닌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즉, 법적인 소속은 파견업체 소속인데 실제 근무는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고용 형태, 이런 거를 근로자 파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죠. 아이유가 그동안 20몇 년을 살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이선균이었는데 그 따뜻하게 대해준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회식할 때 아이유 보고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해서 회식에 참여시켜준 거였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그 회사 소속 근로자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사만 ENC 같은 예를 든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사만 ENC의 근로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만 ENC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식을 할 때 당연히 그 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사만 ENC의 비용으로 회식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파견직은 다른 이야기죠. 파견직은 사만 ENC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만 ENC의 비용으로 회식할 때 거기 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아이유에게 회식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아이유도 당연히 자기는 사만 ENC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집에 그냥 갔습니다. 이처럼 파견직은 그
그 법적 형태가 상당히 낯설고 다소 좀 이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형태의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긴 하지만 파견직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금지시켜야 되는 제도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파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의견이 좀 다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파견업체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몸빵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업체입니다. 그냥 그 파견업체 소속으로 그 직원을 등록할 뿐이지 직원을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직원에 대한 모든 관리는 그 사만이시 법적으로 이제 사용사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파견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 자체도 사용사업주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파견업체에서 여러 명의 이력서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이성균이 여러 명의 이력서를 보고 그 중에서 아이유를 찍어서 이 친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파견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부장님이 뽑은 겁니다. 얘는 이거 부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파견업체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업체이지 실제적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건 있죠. 그 근로자에 대해서 자기 업체로 근로자의 법적인 등록을 해놓고 급여도 그 파견업체에서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4대 보험도 다 파견업체에서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직접 소송을 했던 파견 근로자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파견 근로자는 아예 면접 시험 자체 처음에 채용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 굉장히 굴지의 대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기업 사장님의 운전기사였는데 면접 시험을 그 회사에 가서 보고 거기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사팀에 갔더니 인사팀이 파견업체를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가서 직원으로 등록하라고 가르쳐주더랍니다.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고 그 파견회사로 가서 그 파견회사에다가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자기 원래 사장님 운전기사를 한 10년 정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달리 실제 파견업체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거는 법이 현실에 불복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은 제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은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근로기준법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규정이 존재했느냐?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에 항운노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할 수 없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항원노조는 뭐냐? 자기 노조원들, 즉 자기의 직원들이죠. 노조원들이기도 하지만 그 노동업체에다가 파견을 보내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파견을 보내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항원노조였고 오직 항원노조만이 파견사업 내지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파견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에서 이 제도가 먼저 유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이거 되게 편리하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파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파견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벌금도 매기고 그 다음에 기소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노동부에서 단속을 포기했습니다. 단속을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파견업체를 통한 근로자 공급이 워낙 대량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파견업체를 다 단속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해서 과연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파견업체들이 노동부의 단속에 항의해서 이거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항원노조에게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하고 파견업체에게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이걸 이제 더 이상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라고 해서 아예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노동부가 주도해서 법을 만들었죠. 그게 1998년에 만들어진 근로자 파견 사업의 규제 및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우리 파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파견법도 일본에 있는 파견법을 상당 부분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파견제도와 우리나라 파견제도는 똑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로자 파견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을 보면 역시 기간제법과 동일한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뒀는데 파견법도 유사한 규정을 뒀습니다.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근로자를 더 이상 파견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두면 과연 파견직 근로자를 2년이 지나서 직접 고용을 할까요? 저는 파견직 근로자 중에 직접 고용된 케이스는